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칭. 이번 시간에는 스트레칭의 개념, 스트레칭의 종류, 스트레칭의 방법과 스트레칭의 효과 및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스트레칭의 개념과 원리와 종류와 장단점을 설명할 수 있고, 스트레칭의 올바른 방법을 설명할 수 있으며, 스트레칭의 효과와 주의사항을 설명할 수 있으며, 정확한 스트레칭 동작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스트레칭의 개념. 스트레칭이란 말은 스트레치에서 온 것으로, 스트레치는 늘리다, 펴다, 잡아당긴다는 의미가 있으며, 스트레칭은 몸과 팔다리를 쭉 펴는 것입니다. 즉, 신체 부위의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신전시키는 운동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 증가, 유연성 유지 및 향상, 상해 예방, 피로회복 등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즉, 우리가 피곤할 때 두 팔을 뻗어 기지개를 폈을 때 상쾌함을 느끼는 것은 바로 스트레칭의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스트레칭을 하나의 운동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스트레칭 시 과격한 통증이 없으면 유연성 향상에 아무런 도움이 없습니다. 스트레칭에 관련된 원리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면 유연성 향상은 물론 운동이나 작업으로 인한 부상, 요통, 근골격계 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고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칭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동작의 양이 아니라 정확한 동작으로 정확한 부위에 정확하게 실시하는 질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트레칭 운동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유연성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칭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개별성, 과신전의 원리, 지식 습득, 점증성, 가역성, 의식성, 그리고 적합한 근육의 운동 실시 등의 원리를 반드시 숙지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운동을 하기보다는 집단으로 운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력 수준이 다르듯 유연성 정도 또한 개인마다 다르며, 특히 초보자들은 항상 과신전의 가능성이 많고 이로 인한 근육계의 손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 연령, 관절 가동 범위, 체력 수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시해야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근육의 과부하 운동이 필요하듯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신전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신전의 원리는 운동 강도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고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하면 그에 대한 반응과 적응이 일어나 근육이나 인대, 건의 신장력이 증가합니다. 유연성은 근육이나 건, 인대, 관절이 통증을 느끼는 지점까지 당겨줌으로써 향상될 수 있으나 통증의 강도는 관절의 가동 범위 차이에 따라 개인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력을 발달시키는 웨이트 트레이닝 혹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스트레칭이든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에 관련된 인체의 구성과 기능, 운동의 방법, 효과 등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고 실시해야 운동으로 인한 다양한 상해를 예방하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유연성의 향상은 다른 운동보다 빠른 편이긴 하지만 단시간 내에 향상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실시하면 상해의 위험이 있으므로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부터 실시하고 몸이 점차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면 발전된 수준의 다양한 동작을 실시합니다.
스트레칭 운동의 효과는 한 번 얻어지면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의 강도를 줄이거나 중지하게 되면 가역적으로 변합니다. 근육의 신전을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유연성은 점진적으로 향상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서서히 근육의 신전력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단기간의 스트레칭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칭 실시자의 의식성과 자각이 없는 운동은 그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스트레칭을 실시할 때에는 향상 목적과 자각을 가지고 운동의 목적과 그 방법을 충분히 이해하여 운동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의 목적에 적합한 근육군이 운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체를 많이 사용한 축구 경기 후에는 하체를 상체보다 많이 스트레칭해야 하는데, 그래야 과사용된 근육군의 피로를 빨리 풀어줄 수 있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즉 유연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소는 근육 혹은 관절사파 일에 있는 결제 조직의 탄성, 근육의 긴장, 능동적 운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협응력과 근력의 부족, 그리고 골격과 관절의 구조 등입니다. 따라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과정 중 최소한 한 가지는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스트레칭의 종류. 스트레칭은 동적, 정적, 수동적, 그리고 고유감각성 신경근 촉진 등이 있는데요.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각 스트레칭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스트레칭의 장점은 박자나 구령에 맞춰서 쉽게 수행이 가능하고, 팀 스트레칭과 준비 운동 시 적절하며 동적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루하지 않도록 흥미 유발이 가능하며 근육을 빨리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조직의 상해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각 운동과 신장 반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신경계 적응에 시간적 여유 제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적 스트레칭의 장점은 에너지 소비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적고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이 거의 없으며 근육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이고, 단점은 운동으로서의 강도가 약하고 매우 따분하고 지루한 느낌이며 동적 운동 무시한 채 정적인 유연성만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수동적 스트레칭의 장점은 동료가 있어 정해진 운동량의 정확한 시행이 가능하고 잘못된 동작이나 방법 등의 교정이 용이하며 유연성이 향상될 경우 즉시 상대에게 알릴 수 있고, 짝운동은 동료 상호 간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둘이 함으로써 보다 재미있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운동 상해 후 회복 시 삼가해야 하고 과도한 신전으로 상해의 우려가 있으며 대체로 매우 고통스럽고 수동적 훈련을 통한 유연성은 보존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유감각성 신경근 촉진의 장점은 근력의 균형적인 발달과 향상, 관절의 안정성 증가, 지구력과 혈액순환 기능 향상, 그리고 협응력 향상과 유연성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단점은 고통 유발과 높은 수준의 동기 유발 필요, 근육의 과도한 신장으로 인한 상해의 위험, 스트레칭을 도울 보조자가 필요, 그리고 수축기 혈압의 증가 유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방법. 여러분, 스트레칭은 누가 해야 할지, 그리고 어디에서 해야 할지, 언제 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은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운동 전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스트레칭은 운동선수, 일반인, 직장인, 노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한 운동으로 나이나 유연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최상의 신체 조건을 갖추거나 특별한 운동 기술을 지닐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나 스트레칭 기술이 적용됩니다. 특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축소되고 근육, 인대, 검 등의 과사용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있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스트레칭 운동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은 개개인의 근육 긴장 상태나 유연성 정도에 맞춰 하기 때문에 부드럽고 쉽게 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체적으로 특별한 문제 없이 건강하다면 안전하게 즐기면서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복장과 장소와 시간을 따로 내야 하지만 스트레칭 운동은 공원, 체육관, 사무실, 집안, 작업 현장 등 장소나 시간, 복장 등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최대의 장점입니다. 스트레칭의 가장 큰 장점은 하고 싶을 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칭은 본 운동에서 행하고자 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그 부위를 중점적으로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도모하고 충격력을 보다 쉽게 완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본 운동이나 운동 전 신체 컨디션에 따라 스트레칭 순서나 강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개인적 상황과 관계없이 굳이 순서를 정해서 하라고 한다면 말초에서 중심부로 스트레칭하는 것을 권합니다. 순서는 발, 발목, 무릎, 힙, 손,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등, 목 순이고 본 운동에서 주로 사용될 부위는 횟수를 2, 3회 더 해주는 것이 좋고 또한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스트레칭을 실시하기보다는 5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걷기나 조깅을 해주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관절의 가동 범위를 향상시키는 관절 회전 운동을 실시해 주는데 스트레칭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줍니다. 동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기보다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먼저 실시해 준 후 동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스트레칭의 각 순서에 따른 세부 설명은 각각의 항목을 클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컨디션에 따라 순서, 시간, 횟수, 강도를 다르게 실시해야 합니다. 심장의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함이고 걷기나 가벼운 조깅 후에는 상관없습니다. 체중이 실려 긴장되어 굳어진 다리부터 실시하고 하체는 항상 경직되어 순환장애를 일으키기 쉬우며 약간의 활동 후에는 상하체 순서 상관없습니다. 발목, 무릎, 힙, 손, 손목, 팔꿈치, 어깨, 허리, 등, 목 순으로 실시하고 본 운동에서 사용되는 부위는 2, 3회 더 실시합니다. 근육 온도의 상승, 근모세 혈관의 확장, 심폐기능의 증가로 운동 기능의 향상, 전문 기술 발휘에 필요한 신경소통 작용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 향상, 관절 주위의 근육, 건, 인대의 긴장 해소, 스트레칭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손목 돌리기 등이 포함됩니다. 에너지 소비가 동적 스트레칭에 비해 적고 조직 손상에 의한 통증이 거의 없으며 근육통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신전 방지를 통한 부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가장 적절한 형태는 정적 스트레칭인데요. 스트레칭 운동에는 트레이닝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데 특히 특이성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점증부하의 원리 등이 기초가 됩니다. 또한 운동의 방식, 운동 종목 수, 운동 강도, 운동 시간 및 빈도 등이 적절하게 조화되어야 스트레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운동의 방식, 종목의 수, 강도, 시간, 그리고 빈도와 반복의 횟수로 나누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정적 스트레칭 후 동적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허리, 엉덩이, 허벅지 뒤쪽 등과 같이 비교적 자주 동원되는 대근육근 부위에 대해 최소 1종목 이상의 운동을 포함시켜 총 10에서 20가지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특정 관절 부위의 유연성 개선은 해당 관절의 스트레칭 운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가능한 해당 부위별로 운동 종목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평소 일상생활 중에 움직이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수준으로 스트레칭 시 근육 긴장을 통한 느낌이 약간 부드러운 수준에서 보통 수준 또는 다소 불편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근육을 신전하며 유연성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근육근에 점진적인 과부하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적 신정 상태로의 정지 시간은 스트레칭 운동의 초기 단계에서는 15초 정도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30초까지 연장합니다. 주어진 범위에서 30초 동안 스트레칭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가동 범위를 더 크게 넓혀주고 이 자세에서 정지 시간을 다시 15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점증 부하를 계속합니다. PNF 스트레칭 방법을 이용할 때 등척성 운동을 7에서 8초간 유지하고 이어서 이완을 2에서 5초간 실시한 다음에 느리고 수동적인 스트레칭 운동을 7에서 8초간 실시합니다. 스트레칭의 총 운동 시간은 실시하는 운동 종목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회에서 약 10분에서 30분이 적절합니다. 각각의 스트레칭 운동을 2에서 3회까지 반복해서 실시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효과적 유연성 향상을 기대하려면 최소한 일주일에 3, 4일은 실시해야 하며 향상된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 1회 이상의 스트레칭 운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스트레칭 효과 및 주의사항. 다음으로 스트레칭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스트레칭은 혈액 공급과 신경 지배가 최적의 상태로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근육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수축과 이완에 장애를 받지 않으며 정상적인 탄력과 길이를 유지하고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의 이점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것, 과도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근육통을 완화시키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며 근과 근이 과도하게 유착되는 것을 방지하여 근저항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근육과 건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재활의 측면에서 스트레칭은 근이나 건의 손상의 경직된 관절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근이 경직된 부분의 유연성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칭 시에는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스트레칭 시에는 동적인 스트레칭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호흡을 해야 하고 가벼운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과시용 부위를 더 많이 실시해야 하며 타인과의 경쟁은 금물입니다. 더불어 정확한 자세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동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할 경우 무리한 반동으로 인하여 과신전이 되어 오히려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의 손상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동적인 스트레칭을 실시하기보다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충분히 실시한 후 동적인 스트레칭을 가볍게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흔히 스트레칭을 할 때 호흡을 참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을 늘려주는 운동인데 호흡을 참을 경우 오히려 이런 부위가 긴장하여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호흡 또는 복식 호흡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심한 통증이 올 경우에 스트레칭의 효과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벼운 통증으로는 근육이 잘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육에 심한 통증이 온다는 것은 과신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과신전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근육통이나 염좌 등이 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통증이 느껴지도록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칭 운동 시 순서에 따라 한 번만 실시하고 반복해서 실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실시보다는 2, 3회 정도 반복해서 실시하면 더 효과적이며 과사용되는 신체 부위는 다른 부위에보다 더 많이 실시해줘야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어
운동상해 예방 및 근피로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유연성의 정도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 유연성이 좋은 사람은 스트레칭을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고, 유연성이 좋지 못한 사람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인적인 신체 조건이 다르므로 타인과 경쟁하지 말고 나의 신체 능력에 맞게 스트레칭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어떤 운동이든 정확한 자세와 운동 방법, 주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실시해야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고, 운동상해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트레칭이 아주 간단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여 무턱대고 실시하다가는 근육이나 건, 인대 등의 손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근육, 건, 인대 등의 손상은 재발률이 높아 오랜 시간 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과 자세, 주의사항 등을 숙지 후 실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돌발 퀴즈!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다음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해보세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항이 제시됩니다. 제시된 문제를 읽고 정답을 선택한 후 정답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이것으로 직장 내에서의 스트레칭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